다음 주부터 우리 약초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약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 약초 또는 중약, 초약,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편견을 타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분들이 이거 갖고 낚였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법이 어떤 의미인가? 우선 우리는 이제 그 복합천연물 치료와 에너지 치료와 또 심리 치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에너지 치료나 심리 치료는 누구나 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를 신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합 전염물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공부한 과정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고 이분들이 평생 암을 공부하시는 분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신을 얻자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뭐 지식을 쌓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복합 천연물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그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뭐 항암제보다 복합 천연물이 나은가 아, 그런 생각,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선 우리 이현숙 교수님 영상을 좀 볼 텐데, 이분은 뭐 경력이 화려하지만은, 왜 이분이 신뢰할 만하냐면은, 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암 스프레서, 캔서 스프레서, 유전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브로카 BRC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BRCA라고 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암을 고치는지 그것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 특히 텔로미어, 암세포가 이제 텔로미어 때문에 오래 살거든요.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지면서 일반 세포들은 수명을 다 하는데 암세포는 텔로미어를 계속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요. 텔로메레이즈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세계적인 어,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오늘은 이분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네. 또 무좀이 있거든요. 근데 음, 안 나아요, 얘가. 잘 안 없어져요. 저한테는 정말 암 같은 존재인데. 네,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한국인의 호발암 이래가지고 5대 암 같은 것도 발표를 해요. 소리가 그래서 잘 좀 들립니까? 주의하고 이렇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그런 걸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종마다 그다음에 사는 환경에 따라 먹는 음식에 따라 그다음에 유전되는 그 뭐 어떤 이제 그 유전자에 따라 암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암의 발생은.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예. 장 쪽에서 암 네. 발병률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공지능 석사시라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장은 항상 음식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음. 재생이 가장 많이 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암 그 치료에 세포 있어서 분열이 가장 많은 곳 중에 양이 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장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많은 곳에 암이 잘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데서 암이 있었다고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라기는 하지만 이 끝에서 자라고 이 모든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장은 항상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암이 될 그 확률이 높았던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어. 과학적 근거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그 드라마에서의 그 황당한 대사인 것처럼 무한 증식을 해요. 마치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수없이 많은 자손 딸 세포를 생산해내지만 처음에 생겼던 암세포가 끝까지 영생하진 않습니다. 그게 그 드라마 대사의 틀린 부분이에요. 자손을 많이 낼 뿐입니다. 예. 하나가 두 개가 네 개 되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고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해서 분열하지 말아야 될 세포가 많이 분열한 게 이제 종양인 건데 첫 번째에는 계속 죽어나가요. 즉 다윈의 자연 선택설처럼 계속 그 환경에 맞는 애들만이 살아남는 것이 암의 발생 과정입니다. 따라서 영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특징을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많이 죽는 것 또한 암덩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캔서라고 했듯이 이렇게 혈관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몽땅 다 독식을 해야 되니까 혈관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생혈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치료법 중에 하나는 그 혈관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특징을 설명하고자 많이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란 어떤 그 공통의 질서를 발견을 해서 메커니즘이라는 그 기작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설명이 잘 안 돼서 오랜 역사를 거쳤는데 결국은 지금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DNA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즉 유전 정보가 계속 변화하니까 예. 이렇게 엄청나게 유전자 많은 변이의 기능들을 문제다. 새로 암은 획득하더라. 유전자 즉 변이의 그래서 암은 문제다. 유전체가 계속 변화하는, 즉 유전체 불안정성의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한 17년 전에 나온 생각인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7년 전에 시작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 의학계에 다 퍼져서 이런 지식이 이제 확고히 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도 암을 유전자 변이 측면에서 완치를 추구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데가 많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 안정성, 유전자가 변이가 안 되려면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유전자 안정성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치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유전자 결국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문제고, 전자가 갖고 있는 빛의 양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맞습니다. 즉 이거는 거의 이제는 어찌 보면 하나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설명할 때 결국은 유전자의 활동, 그가 만들어내는 대사,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암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DNA에 대한 얘를 손상시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다음에 이제 침입했는데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하는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 암과 중에서 바이러스가 암 억제 긴밀하게 인자를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하기도 또 하고 그다음에 편집자에서 DNA 대사에 관계되는 DNA 복제를 하는 변화시켜서 그런 자기가 많이 증식하게도 하고 그러한 특정 바이러스가 있어요. 모든 바이러스는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고 감기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자궁경부암의 HPV랄지 아니면 HIV랄지 그 뭐 HTLV랄지 이런 애들은 실제로 그 암을 유발합니다. 오래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백신들을 맞는 거죠.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길 수 있다는 텔로미어 것입니다. 문제인데 네.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좀 모두는 충격이죠. 예, 살면서 언젠가는 암에 암에 걸리게 돼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몽땅 다 그 밑에다 심하게 댓글 달겠지만 다행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생물학자인 예. 뭐 로버트 와인버그, 밥 와인버그라는 MIT의 그 화이트헤드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신 분의 말입니다. 저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옛날에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임상 잘하고 수술 잘하는 거로. 네. 그 볼티모어에 있는데 거기에 이유는 뭐냐면 총격 사고 때문에 그 많은 그 희생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해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총격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암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이 되게 그 뭐냐면 종양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를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돌연변이 된 세포가 암으로 될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즉 세포 이런 내용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시 말해서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서 암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80세가 넘어가면 85세 정도가 되면은 3분의 1은 반드시 암 환자가 된다. 이런 이론적인 그 발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단계, 암이 치료되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암을 완치한다는 것은 결국 세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다. 역노화, 그러니까 노화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세포 건강을 추구해야만 암이 완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암을 치료하고 이제 처음에 암의 면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이 스스로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을 먼저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정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고, 이게 이제 암치료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암치료의 과정인데, 거기서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암이 다 나았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게 세포를 암에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회복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근거죠. 김현숙 교수님 자료는 이현숙 교수님. 제가 맨날 이분을 김현숙 교수라고 기억해가지고, 이현숙 교수님,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인간 세포는 절대로 쓰지 않았던 효모나 성게, 그리고 효모죠. 효모와 성게를 썼었던 사람들이 발견했던 바로 세포주기 시계, 셀 사이클이고요. 이 셀 사이클이 그 진핵생물의 모든 곳에서 다 쓰인다는 것 때문에 예. 세포가 이렇게 셀 사이클, 그러니까 DDR이라고 하는데, DNA Damage Response. DNA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이가 되거나 손상을 받으면은 스스로 그것을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구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세포를 자멸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차라리 그 세포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자손세포에 절대로 대단위의 돌연변이가 유전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게 세포 자살 혹은 세포 사멸인데요. 어떤 때는 세포 주기 시계가 멈추는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세포 자살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리페어를 할 수 있다면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 너무 많은 DNA가 손상됐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하모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세포 주기, 세포 자멸의 원리를 이제 알아챘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들어와서 세상에 알려진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암 치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암은 스스로 모든 세포는 암을 포함해서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대단히 열심히 한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암이 되면은 그냥 완전히 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치료하기가 엄청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이 암세포가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도와줘야 되고, 또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정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세포가 스스로 자멸을 해요. 스스로 세포가 죽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스스로 또 잘 못 죽으면은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또는 면세포들이 작동을 해줘서 스스로 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세포가 하는 그런 치료의 시스템을 도와주는 것이 치료지, 무조건 공격한다고 좋은 치료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합쳐서 DNA 리페어와 셀 사이클 리스폰스와 그 다음에 세포 사멸, 이 모든 걸 합쳐서 바로 DNA 손상 반응, DNA 데미지 리스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DDR이라는 것이 사실 암 치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DNA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에 있는 DNA 모두 다 쫙 펴면 얼마나 긴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세민 학생 혹시 알아요? 지구를 돌릴 만큼 있다. 예. 그다음에 지구 두 바퀴. 자, 이게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냐면요. 한 베이스 페어의 길이를 쫙 펴면, 사실 구조를 가지고 쫙 펴면, DNA 하나 쫙 펴면은 6피트, 그러니까 한 2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염색체 수 다 더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개수 곱하고 다 하면 어느 정도 길이냐면, 제가 계산까지 하고 틀릴까봐 분자생물학 책도 찾아봤는데, 지구에서 태양을 100번 왕복하는 거리, 정확하게는 66번, 근데 DNA가 더 길면 100번이 된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DNA 유전자를 다 이렇게 풀면 세포 하나 갖고 있는 게 약 1.7, 1.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핵을 갖고 있는 세포가 한 35조 개 정도 되잖아요. 그 35조 개의 이 모든 DNA를 다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번을 완복하는 거다. 이렇게 많다. 근데 이게 왜 암 치료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냐 하면은,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역분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상세포에서 수정세포의 방향으로 역분할을 하는 거예요. 역분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자궁벽 속에서 처음 생명이 시작될 때에 그때 작동하던 그 유전자를 다 잠그는 것을 의미해요. 다 잠그고 지금 어른이 돼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세포의 형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유전자만 발현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잠가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암이에요. 그러면은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유전자를 잠그는 걸 의미하죠. 그죠? 유전자를 잠궈야 하는데 그 잠그는 것을 뭐 메틸기, 아세틸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메틸기다. 그런데 이 메틸기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메틸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의 대부분을 잠가야 돼요. 이 메틸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메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예, 그런 의미. 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그냥 제가 영상 자료 보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의심 박사님을 소개해요. 김의심 박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가시고 의대를 하셨는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세요. MD 앤더슨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세계에서도 제일 유명한 암치유 병원이고 제일 비싸기로 유명하고 전 세계 부자들은 전부 여기서 암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번 선정이 됐어요. 두 번이 아니고 11번. 11번 선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평생 암 치료만 하셨어요. 평생. 특히 이제 이게 핵의학이라고, 방사선, 면역, 또 MRI 등등 이런 것에서 아주, 어, 음, 굉장히 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한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 MD 앤더슨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오시는데 그분들도 늘 이분이 지도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거의 그 연퇴는 하셨는데 그래도 평생 암을 공부하면서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핵심을 탁 찔러주시는 그런 그런 굉장히 소중한 지식이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평생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요약해서 몇 마디 딱 해줄 수 있는 이 지식이 진짜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뭐 이건 신부온열기예요. 이분이 또 이 신부온열기는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신부온열기인데 이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소형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예,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 네, 2014년도 강의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 한번 병이란 게 왜 생기는가?
이것은 지금도 아직도 잘 뭐랄까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냐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지금도 많은 병들, 그러니까 감기 고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뭐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암은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예요. 1차 치료에서 약을 아무리 좋은 거 골라 써도 반절뿐이 안 들어요. 50%. 이제 반절이 들어도 그게 일시적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암 세포들이 다 성질이 달라가지고 약을 쓰든 방사선 쪼이면 다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방사선을 쪼이면 더 자라는 암세포가 있다니까. 그 방사선에 막 저항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더 막 팍팍 자라요. 근데 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약을 쓰거든요. 그럼 다른 약을 쓰면은 그 듣는 그 확률이 적어져요. 한 30%.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을 쓰면 한 10%. 그리고 이제 실험약을 쓰면 대개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들으면 다행이죠. 근데 묘하게 이게 암은 육체만 달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정신과 그 느낌이에요. 이게 환자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받을 때나 또는 치료한 후에도 치료한 후에 계속 그 몸이 재발을 않도록 그 유지되려면은 결국 이제 면역성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 부는 사람들이 제일로 병이 안 걸리고 병을 걸려도 쉽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는 보통 사람보다 200배 내지 1000배가 높아요. 이 육체는 이 우리 마음,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늘 이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그건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환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적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스티브 호킨스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뭐 20년, 30년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암이 가서 이제 다 죽겠구나 했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딱 더 이상 암이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몸과 그런 다 생물체가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맞으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한방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많은 양방에서 쓰는 약이 그게 생약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우리 인류사상 가장 좋은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약이에요. 버드나무. 지금 우리 암 치료에 제일로 많이 쓰는 약이 텍솔이라는 약이에요. 텍솔. 이것도 중국에 있는 퍼시픽 퓨라는 그 나무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생약에서 뽑아낸 것들은 그 이제 자체가 이제 독성이 있어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야지 암을 죽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그 장기나 일반 거기에도 다 손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방은 그런 성분이 있는데도 아주 적은 양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훨씬 부작용이 적지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부작용이 여기서는 훨씬 적게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보니까 한방은 거의 다 한방제는 이 면역과 관계 있어요. 이게 무슨 국소 치료가 아니고 전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몸 자체가 그렇고 특히 이 질병과 싸울 때 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건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 자체에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걸 증강시키면은 병이 있어도 계속 싸워가면서 이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의 중요성은 저 개인으로는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분은 중의학 또는 한의학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백두옹 할미꽃 뿌리로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나 효과가 좋고 좋은 항암제라서 그것을 이제 정부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신지 결국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그 복합천연물을 연구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복합천연물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복합천연물을 많이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환자를 통해서 보면은 제일 나쁜 습관이 유독 암만 걸리면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땅에 꺼지게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쁜 것은 한국은 췌장암이 요새 전문 한국 사람한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있는 물을 많이 마셨다고. 근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그 산이 주로 밤에 왕창 나와. 그럼 아침에 냉수를 먹어서 시체내면 좋지. 그리고 또 이제 늙으면은 위하고 식도하고 그 사이에 역류를 방지하게 관략근이 있어. 근데 이게 늙어가면서 힘이 없어져가지고 다 거꾸로 올라와. 입속까지 이게 부식을 시켜. 그러니까 노인들 보면 혓바닥이 하얗고 여기 다 말라버려요. 이 산이 올라오면 좋은 균을 다 죽여버려요. 거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도 장 안에 균이 한 200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반절은 좋은 거, 반절은 나쁜 거야. 근데 이 산이 많이 내려가면은 장에 좋은 균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좋은 균이 죽으니까 나쁜 균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못 살고 이게 빠져나와서 폐로 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은 암 환자든 뭐든 다 폐렴으로 죽어. 이게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다 폐렴으로 죽어. 그 균이 조사해보면 다 장에서 올라온 거야. 이게 올라올 때 새로운 환경이니까 변형을 해버려. 항생제가 듣는 게 없어. 그래서 죽는 거야.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뇌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로토닌, 도파민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기분, 즐거움, 인지 능력의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장에서 만들어. 이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 특히나 뇌건강에.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나쁘냐면 그 좋은 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훨씬 잘 안 만들어내지. 한국 환자의 특징은 우선 의사 말을 잘 안 들어. 충고를 아무리 장에 대한 것뿐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 그냥 장이 좋으면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장 건강, 다시 말해 장의 미생물이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필수적인 거다. 그게 안 되면 진짜 암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로에나 맥주 효모나 또는 뭐 녹황색 채소나 또 다시마 미역, 버섯 종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도움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뇌와 관련된 모든 질병도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어떤 세포 속으로 치고 들어오면은 이 종류가 너무 많고 미생물은 또 스스로 변이를 해요. 스스로 유전자 재조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초기에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오래 잠복하고 있고 또 약을 먹었는데 안 낫고 약을 먹었는데 안 낫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암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근데 항암을 하다 보면 그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암 환자들 그걸 몰라요. 그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알로에나 뭐 맥주 효모나 또 그 은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수적인 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김의순 박사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한국 환자들이 구역질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 같아. 약 뭐 줘도 잘 안 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작용이 많은가? 한때는 고기 먹으면 암이 생긴다 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했어.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병뿐만 아니라 건강에 식습관이 중요한 것은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분이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때부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마치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적당한 기름, 오일 이거에 적당히 있어야지 그게 적당치 않고 있으면은 잘 굴러가지 못할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 치료받는 사람은 영양식, 결국은 체력을 유지해야만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암 환자는 다 독한 약을 써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걸 보충하지 않고는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한국 환자하고 미국 환자하고 너무 달라. 미국 환자들은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드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달 치료하면 다 빈혈이야. 그러니까는 치료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수혈을 하더라고, 수혈. 근데 미국서는 거의 수혈을 안 해. 혈관 안에 있는 예. 보내드린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성이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뭔가 뭐든지 철저하고 그래서 음식 가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먹지 못해서 돌아가세요. 먹지 못해서. 평소에도 잘 먹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분 말씀도 왜 고기를 안 먹느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물론 고기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건 맞는데 만일에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는데 암 환자는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돼요.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아무거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도. 제가 암 치료할 때 목사님이 하도 뭘 가리더라고요. 맛도 없는 것만 줘. 맛이 하나도 없어. 못 먹겠어.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밤에 살짝 차 타고 나가서 김밥에 라면에 막 잔뜩 먹고 들어오고 안 먹은 척하고 그랬었거든요. 잘한 건 아닌데,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잘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 너무 가려서는 안 된다. 물론, 가려서 먹으면 좋은데, 입맛이 없을 때는 너무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현숙 교수님이나 김의신 선생님이나 또 이 다음에 볼 박영호 선생님이나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암의학자들이세요. 이분들의 생각이 맞거든요. 왜? 평생 그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냥 공부만 하신 분도 아니고 평생 환자들을 돌보고 또 살리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일 중요한 유전자 변이다. DNA. 그래서 우리는 세포 중에서도 유전자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암이 된다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됐을 때 어떤 암이 되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항암제는 다만 암 억제제일 뿐이지. 김의순 목사님이 미국에서 평생 그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암제 그러니까 처음에 석 달이다. 길어봐야 6개월이다. 그리고 약을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듣는 약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2차 약, 그때는 또 기간 짧아지고 약효, 그러니까 듣는 약효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 그러면은 내가 암 환자일 경우는 이 약 먹으면 3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30%는 잘 되고 70%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암 환자니까 30% 갖고 내가 어떻게 안심을 해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김일승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30%면 굉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항암제로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망가졌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은 강해지고 정상세포는 약해지고 그런 문제. 그래서 항암제는 암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은 암을 치료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이다. 예, 그런 거. 제 말이 아니고 이분들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암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박영호 선생님이신데, 작년에 이제 소천하셔서 참 이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일린 마을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좀 짧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꽤 오래됐습니다. 겨울이었나? 와주신 것을 두 손 들어서 두 손 두 팔 다 들어서 환영하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또 자주 찾아뵙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양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원래 78입니다. 이모연생. 그런데 오늘 이 늙은이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과분한 칭찬해 주니까 차라리 쥐구멍을 찾고 싶습니다. 그냥, 그저, 공부하다 보니까, 그저 나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우리 집사람 같이 왔지만, 전기 따로 하나 갈 줄도 모른다고 맨날 집사람한테 필요한 듣는데, 그저 뭐 이상하게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모르고 뛰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세계적인 체제요. 그 다음에 아까 항암제 부작용이 제일 먼저 구토설사 있죠. 혹시 구토설사 날 때는 생강을 씹어서 자꾸 물을 삼키면 굉장히 구토가 억제돼요. 구토 억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증, 암의 가장 무서운 통증이 있죠. 그 몰핀도 안 듣는 통증도 이 한약의 백굴체 현오색이 잘 들어요. 몰핀도 보다 더 좋은 게 중독 안 된 게 백굴체 현오색. 네. 구토일 때 생강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 이건 참 중요한 지식이에요.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암환자 통증 엄청 중요하거든요. 통증만 없어도 좀 살 것 같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 백굴체, 현호색, 점초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듣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현오색이다. 그러니까 이 한약 천연물에는 항암제 통증이나 항암제 부작용을 다스리는 물질이 들어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뭘 알게 됐다고요? 정식 분화 전이 죽음 조절하는 뭐가 유전자를 알게 되고, 그 유전자가 뭐가 고장났냐 검사가 적으세요. 면역 조직 화학 검사예요. 면역 조직 화학 검사가. 이때가 2019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면역 조직 화학 검사 외에는 유전자 변이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NGS 검사가 작년에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면역 조직 화학 검사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NGS 검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내 몸속에 제일 첫째, 어떤 유전자가 내 암을 빠르게 성장시키느냐, 무슨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의 60%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25%는 헐투, 그 다음에 15%는 삼중음성 유방암, 이렇게 달라요. 그럼 대장암 30%는 EGF 리셉터라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1번 유전자가 증폭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타세바, 어비툭스, 폐암의 이레사. 그러니까 EGF 리셉터라는 유전자가 잘못된 거. 검사는 무슨 검사야? 이름이? 면역조직 화학 검사해서
EGF 리셉터 유전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고개 표적 치료제, 폐암은 이래서 대장암은 어비투스 타세바. 이게 이번엔 순천뿐입니다. 셀룰라 매트.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셀룰라 매트라는 게 폐암 줄기세포 표지자입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셀룰라 매트가 2 플러스 이거는 그 김길남시 순천분인데 폐암 줄기세포가 이렇게 많이 유전자가 있다. 레트란 헤파사이트 그로스팩터 리셉터인데 자 줄기세포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 2 플러스요. 이번이 말기 비소 폐암이었거든요. 그래가 폐암 줄기세포 죽이는 물질을 딱 했더니요. 그 작년 3월에 광주 KBS 갔다가 김길남 씨 요새 어떠냐 했더니 너무 폐암 깨끗해져서 잘 살고 있다. 완치하려면 뭘 없애야 된다? 줄기세포 없애야 된다. 네, 이번 김길남 씨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번은 황효철 씨라는 분인데 보세요. 2005년에 간암 20cm였던 분이에요. 20cm. 20cm였는데 이번은 그 순천역병원에서 색견술 딱 한 번 하고 면역요법, 줄기세포 죽이는 요법 쫙 했더니 2014년에 흔적도 없어졌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창원분입니다. NKT셀 림포마. NK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암 죽이는 세포. T셀, 암 죽이는 T임파구예요. 2 가지가 암으로 바뀐 게 NKT셀 림포마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얼마 전에도 시험에 신문에 났죠. NKT셀 림포마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이 없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작년 1월에, 12월에 3개월 받던 분입니다. 바로 분화물질. 아까 혈액암의 분화물질이 뭡니까? 오늘 공부했잖아요. 시험 칠까요? 비타민 A와 D, 분화물질. 그 다음에 T임파구, 그 백혈병 죽이는 물질이 쾌시로이드, 고목에 들어있어요. 소태나무, 그 쾌시로이드. 네, 그런 걸 딱 했더니, 보세요. 18년 12월에요. 참, 2017년 12월에 NKT셀 림포마. 이분 자제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 와서 NKT셀 림포마가 금년 1월에요. 했더니 깨끗해졌다. 삼성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깨끗해졌냐 하고 놀라더랍니다. 여러분요, 후성유전학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는 못하는데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적어도 결론은요, 우리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나와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발현이 잘못된 몇 퍼센트, 80%의 암을 가역적으로 정상세포로 재분화라고 해요. 하는 방법이 나왔다. 물론 100%는 아니죠. 지금 적어도 이런 NKT셀, NKT셀 림포마가 정상세포로 되돌릴 정도면 우리나라에 못 고칠 암이 없다. 모든 염증은 약, YAP, 약 경로를 통해서 세포 증식을 한다. 뇌종양 줄기세포에서 신경세포로 간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증식만 되는 것이 뭡니까? 뇌종양입니다. 거기서 신경세포로 성장을 멈추게 하면 신경세포 재생만 돼요. 아시겠어요?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가 히포 유전자입니다. HIPPO. 네, 히포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3 음양과 AMPK 올리는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장기 재생할 때는 히포 경로 활성화하는 물질을 해서 활성화 안 하면 암 세포 증식을 촉진해 버릴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요번에 통합인상 암학회 강의에서 나오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유전학
유전학적 차원에서 암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다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NGS 검사를 하면은 검사 나온 그 유전자 변이가 몇 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적 관점에서 이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학보다 한 단계 위다 그런 뜻이에요. 에피제네틱스.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추적해서 어떤 것이 변이됐다, 어떤 것이 잘못 작동하고 있다, 이걸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NGS 검사를 하더라도, 또 세포 검사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임상적 의의가 없다 이렇게 봐요. 임상적 의의가 있는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에 보니까 이것은 이 약으로 치료하니까 되더라. 이런 게 임상적 의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전에 치료도 안 돼 봤고 뭐 어떻게 해야 치료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티어 3, 티어 4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병원에서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 유전자 변이가 됐을 때에 그 변이를 일으키는 더 근본적인 변이, 이런 것을 가지고 암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박영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지식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NGS 검사를 하고 사람들이 그냥 한약을 이렇게 처방하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도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약초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런 걸 다 얘기하면 그 비법 아니냐, 비방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변이가 됐다. 예를 들면 주로 병원에서 관심 가지는 것은 growth factor receptor, 그러니까 성장인자. 암세포를 확 성장시키는 그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돼 있죠. 그런데 그 성장인자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변이는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의 근본적인 변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가장 근본적인 변이된 유전자를 찾아서 그것을 억제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EGFR, 정식인자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식인자를 변이를 시킨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그게 후생유전학적 치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부터 받은 지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료고 이분도 혼자 스스로 평생 연구해가지고 그냥 책으로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소를 만들어서 임상 실험도 하고 또 연구실에서도 실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신 지식이기 때문에 이때가 2019년이거든요. 2019년에 78이셨으니까 네, 평생을 정말 평생을 바쳐서 공부하신 중요한 자료, 너무나 소중한 자료,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하시는 장면도 한번 보시기로 해요. 20개의 감이 있다 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권한인 장로님들이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아마 어머님들 많이 할 거예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고. 거짓말인 줄 아세요? 거짓말인 줄 아세요? 자기는 공부하기 싫으면 애들 보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알아봤다.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데 내가 부탁합니다. 아까 항암제 아바스틴 썼고 뭐 일로테칸 그 5FU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약초, 한약, 항암제 할 때 제일 먼저 오늘 공부한 거 가장 핵심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 몸 안에 세포에 수정세포에 정식 분화 전이 죽음
네 가지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 혹은 발현이 잘못된 것이 암세포예요. 이게 근본적인 변이에요. 우리가 그 유전자를 모를 때 쓰는 게 그저 세포 증식억제제가 항암제입니다. 근데 항암제 이름도 모르고 작동, 그래서 우리가 치료는 결국 가장 핵심은 네 가지 증식, 동화, 전이, 죽음 조절하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맞춤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유전자 검사, 그게 치료지. 그냥 세포 증식억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뭐 약초 죄송하지만 한약 무슨 면역요법 뭐 한다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눈물의 시대 65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거 먹고 나갔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런 얘기 들을 게 아니고 핵심은 그겁니다. 내 몸속에 정식, 동화, 전이, 죽음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뭐가 잘못됐고 그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작동을 바꾸는 유전자 마이크로 RNA는 뭐고 그걸 조절하는 한약, 천연물, 약물은 뭐다. 그렇게 맞춤식 해야 치료지. 제발 이거 누구 유명한 병원 요한 사회시대 가지 말고 지금은 그리스도 시대고 지금은 후속 유전학 시대입니다. 알겠어요? 마이크로 RNA, 롱놈 코딩 RNA 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의 든 거 교수님 말씀대로 10번쯤 하든지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라 하지 말고 서울 의대 가는 것보다 더 생명이잖아요. 그건 의대 가고 안 되는 건 의사 되고 안 되는 거지 생명보다 더 위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 길은 뭐냐? 암에 대해서 자꾸 알고 정보를 얻으세요. 그래서 그 정보에 맞춰서 제발 이거 먹으면 낫는다. 누가 이거 먹고 나왔다 듣지 말고 내 몸 안에 유전자 작동 조절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는 게 진짜 치료기기라는 거. 무조건 누가 뭐 먹어라, 누가 뭐 먹고 나왔다 제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은 거 10번 더 복습하고 책 이거 10번만 읽으면 길이 보이고 만약 그 앞으로 그 하다가 모르겠는 거는 우리 강 교수님 통해서 뭐 마이크로 RNA 같은 거 논문 다 보내가지고 앞으로 지금 요 김천의 정 원장부터 의사 한의사 270명이 지금 나한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4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강 교수님 발생생물학 후속 유전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는 나갔지만 미안하지만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면 세계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2년 동안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그 복합생물의 그 처방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암이 낫는가? 근데 복합생물에 답이 있다. 왜 그런가 하나씩 공부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처방은 워낙 좀 어려워요. 처방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로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좀 오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미얀마가 2021년도인가요? 그때 코로나에다가 전쟁 나가지고 엄청 막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가 긴급 구호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202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 전쟁인데 국가적인 재앙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오늘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grace and peace from our Lord Jesus Christ to you all.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s to you all for helping us people in Myanmar who are facing various difficulties. We have received your donations very well. Here, this is the things we have bought: rice,
One would be thanks 근데 지금 그때까지 Cook it while 200 bottles in large size and 200 bottles in small size, and 800 pieces of table salt. We are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긴급 구호를 하려고 모금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북부에서 하도 전투가 심해가지고 피난을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도 뭐 맨날 고아들이 막 바글바글 하고 해서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마 자기 집에 한 70명 데리고 있나 봐요. 근데 뭐 자기도 못 먹는데 그 아이들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만 모아주세요. 뭐 특별히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을 모아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그냥 가슴속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제가 평생에 한 3번 울었나? 평생에 몇 번 안 울었는데 막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거의 울었어요. 거기가 엄청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쫙 깔아져 있어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내일 또 하나요? 내일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